여의도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체포동의안. 공산당이 반동분자 색출하는 것 같았어요. 민주주의가 점점 증발해 간다. 당신 뭐라고 했어? 저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군요. 이거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치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프 더 레코드. 오늘 조정은 의원님과 설상민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치씬 저 설상미가 과감하고 성역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어느 신문에서도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얘기 오프 더 레코드에서 다 털겠습니다. 정치권 여의도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오고 의장님이 139, 138, 9, 11 그 본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의원들 머릿속에 복잡하게 회로가 돌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 나의 앞날을 생각하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국회 출입 기자들이 170 위아래로 저희가 내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랬었어요. 지난 12월 달부터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배가 조각배로 침몰할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다고 다들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계란으로 바위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언론이,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 구성을 하는 의원들이 그래 저게 맞지 라는 생각하셨다고 생각해요. 체포 동의안 표 이후에 민주당 개딸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 색출에 나설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다음날 다 명단이 금방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공산당이 반동분자 색출하는 것 같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웠던 게 의원들이 하나씩 둘씩 SNS에 나 부결 찍었다 라고 약간 무슨 양심 선언하듯이 헌법에서 보장된 무기명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이 내가 뭐라고 찍었다라고 밝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마 부결했다고 하면 아마 개딸들의 공격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압박이 어디로 갈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동료 의원한테 갈 겁니다. 이 압박하는 그 모습 정말 민주적이지 않고요. 이 대표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 많은 기자님들 카메라 앞에서 절대로 이거 하지 마라. 날 도와주는 게 아니다. 라고 무한반복 멈출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압박을 받았다고 난 부결했다고 손들고 마치 고백하듯이 이게 떳떳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겁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점점 증발해 간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제가 개딸 입장이라도 되게 믿고 화나고 막 때리고 싶을 것 같은데 개딸항의 얼마나 받고 계세요? 많이 봤죠.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한 3,000명 정도 전국에서 다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한 적이 있었죠. 저도 식사하러 이제 국회 앞에 횡단보도에서 부딪혔는데요. 조정훈 이제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붓는데 거기서 제가 뒤로 돌아보고 당신 뭐라고 했어? 그럼 아마 싸움 났을 거예요. 네, 굉장히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분들 얼굴을 보면서 약간 맹종하는 느낌이 들어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가장 나쁜 저질의 팬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개딸분들 만나자고 했을까? 이 시점에서 그럼 개딸들에게 영상 편지 가능할까요? 저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군요.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싸우려고 정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한 명의 정치인을 맹종하듯이 지키고 어떤 흠집도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맹신은 우리 정치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흠집이 있으면 마음껏 꼬집어 주시고 비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당적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더 중요한 세상 아닙니까? 너무 진영 나눠서 싸우지 마시고 이 앞에서 선동하는 선동 정치가들에게 휩쓸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예전 민주당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민주당도 스스로 진보 정치한다고 합니다. 진보 다른 말로 앞으로 뜻 아닙니까? 조정훈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진보라는 민주당은 뒤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엇박자가 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절 보러 뒤로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기 위해서 방탄. 그리고 이 방탄 조끼가 뚫리려고 하니까 지금 또 다른 방탄. 계속 후퇴하고 있는, 진영으로서도 후퇴하고 국민들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 같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그 민주당 의원님들과 좀 많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셨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기동민 의원님. 아이고, 제 기동민 간사님. 제 의사 진행 자, 기동민 간사님, 조정훈 그 최고준업 그것 때문에도 좀 약간 설전이 있었고, 약간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확실히 좀 누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기자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그 민주당의 거대 야당의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좀 누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10분, 근데 저 하나, 민주당 뒤에는 169, 저 하나, 조정훈 하나 상대 못하랴, 물량 공세를 피셨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요. 왜냐면 저는 집단으로 숫자만 믿고 물어붙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래서 기동민 의원이 최고존엄 얘기할 때 그냥 근데 1대1로 얘기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렇죠. 네. 다른 의원들이 갑자기 깃발진하셔가지고 막 정의롭지 않잖아 이렇게. 네, 막 누구 때문에 의원 됐는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긁으시더라고요. 국민 여러분께 살짝 죄송한 건 소리치는 정치, 화내는 정치, 고성하는 정치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다시 오더라고요. 저는 그 의원님들한테 아닌 건 아닌 거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87년 그렇게 싸운 그 공론을 지금까지 네. 소위 정치의 기득권이 되고 있는데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 교체, 주류 세력 교체 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기득권입니다. 민주당의 학생운동 출신의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가장 중요한 경력으로 따지면서 지금까지 온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기득권이고 지금 하는 짓은 그 기득권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패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김남국 의원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 사람아 있었을 때 화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화난 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이렇게 저는 계속. 김남국 의원 바로 다음이 제 발언 순서예요. 발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도우 위원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더니 갑자기 이 사람아 해가지고 좀 누구한테 했을까? 우리 사회에서 이거 보고 박수 칠 사람 없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아 하시는데 저는 아이고 오늘 또 끝났네. 정우님이 그때 눈이 땡그레지는 게 찍혔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거 되게 많이 보셨다고 저도 보고. 네. 김남국 의원님이 정우님 법사위에서 쉬실 때 민주당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국힘으로 갔다 허위사실 유포를 하셨어요. 최근에는 시대전환이 아니다 태세전환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김남국 의원님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쉬는 시간에 어디 가는지까지 다 관찰해 주시고 따라오시고 제가 감사할 일이 하나 있어요. 덕분에 법사위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인 저한테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비교섭단체 의원 중에 휴일 시간에 쉬는 장소가 생긴 의원이 됐어요.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님하고 정치를 하면서 말꼬리 잡는 그런 정치보다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김남국 의원님이 생각하는 좋은 대한민국의 상이 뭔지를 놓고 한번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오프 더 레코드에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나와주시면 네, 모셔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김남국 의원님도 정치 시작할 때 뜻과 꿈이 있어서 하신 거고 저도 그렇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젊은 의원으로서 제 기성세대에 대해서 언제까지 막 고개 숙이려고 정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왜 제가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하는지도 좀 설명드리고 싶고 공개적으로 한번 나오셔가지고 재밌게 품격을 지키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나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정우님 민주당을 비판하고 좀 까는 건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고 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면서요. 네.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무관심은 아닌 거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졌을 때 민주당발 뉴스가 제일 재밌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었고, 네 번째 대통령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멋있었어요. 지금의 민주당은 멋과 의미를 찾기 어려운 정당이 됐다라는 생각합니다. 대장이 앞에서 이제 민주당을 끌고 나가는데 도대체 방향을 상실하고 빙빙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침몰할 것 같은 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뛰어내리든지 침몰할 배를 고치든지. 이 둘 다 하지 않으면 시간은 그분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우리 다 타이타닉호를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좀 민주당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진보의 열정도 품격이 없으면 거칠어집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촬영인데요. 옷도 좀 편하게 입고 왔고 한데 어떠셨어요? 정치하면서 제일 싫은 게 매일 양복을 작업복처럼 입어야 되는 거. 네, 그 넥타이를 매는 그 무거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요. 아마 이렇게 입고 인터뷰한 건 제가 정치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정치의 사생활, 오늘 오프 더 레코드 어떠셨나요?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재밌고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